날이 제법 선선해졌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 최불암이 살아온 세월이 그리 짧지 않다 보니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사람이 나이 쉰을 넘기면 인생이라는 배가 물 위로 높이 떠올라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많은 이들이 더 깊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평생을 채우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지식을 채우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곳간을 채우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집안에 온갖 물건들을 채워 넣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50이라는 나이는 이제 그만 채우고 비워내야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지천명지대미라 했지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놓아줘야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방, 당신의 베란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혹시 10년 넘게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낡은 가구와 먼지 쌓인 상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비쌀 때 산 거니까 이건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니까 이런 핑계들로 쌓아둔 그 낡은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와 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물건이 쌓여气가 통하지 않으면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병이 듭니다. 특히 50세 이후는 몸의 기운이 점차 쇠해지는 시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거뜬 이겨낼 작은 스트레스도 집안에 가득 찬 낡은 에너지와 만나면 걷잡을 수 없는 우울함과 무기력으로 변해버립니다. 제가 수사반장을 하면서 수많은 집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안 풀리는 집, 늘 큰 소리가 나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집들을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관부터 정체 모를 낡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고 버려야 할 쓰레기와 아끼는 물건이 뒤섞여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집들이죠. 그것은 단순히 청소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속에 미련이라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낡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손에는 절대로 새로운 복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옛날 물건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 속에 나를 가두는 일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그 시절엔 잘 나갔는데, 그런 생각들이 당신을 현재의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쓰레기는 당신의 집 구석에 숨어서 당신의 노후자금보다 소중한 생명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을 방해하고 당신의 소화력을 떨어뜨리며 자식과의 관계까지 망치는 보이지 않는 적들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 최불암이 옆에서 함께 걸으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을 찾는 과정이니까요.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더 가볍고 더 평온해질 수 있도록 이제 그 낡은 짐들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 어딘가에 숨어있는 기운을 빼앗는 도둑들을 찾아봅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고통과 후회의 유물들입니다. 이름이 좀 거창합니까? 하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련해지거나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는 물건들,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첫 번째 라쓰레기입니다. 먼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옛사람의 흔적을 꺼내보십시오. 이미 끝난 인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 혹은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과 관련된 물건들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직이 많아서 이런 걸 참 못 버려요. 그래도 한때는 좋았는데 이걸 보면은 그 시절이 떠올라서라며 고이 간직하곤 하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쉰이 넘은 당신에게 그 물건이 주는 거는 추억이 아니라 미련이라는 독약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나서 그때 쓰던 도장이며 서류들을 10수년을 들고 다녔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노라 다짐하며 말이죠. 그런데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그 친구는 과거에 실패했던 순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늘 10년 전 부도나던 그날의 차가운 바닥에 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친구는 건강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건에는 기억이 깃듭니다. 특히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기억은 그 물건에 아주 강력하게 달라붙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이미 헤어진 연인이 준 선물, 실패한 사업의 자네들, 이런 것들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면 밤새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화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 빠지면 입겠다고 10년째 걸어둔 그 옷들, 제 말이 맞지요? 그 옷을 볼 때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예전엔 참 날씬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을 거라며 자책하고 있진 않나요? 그 옷은 당신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지금의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맞지도 않는 옷에 나를 맞추려 하지 말고 지금의 내 넉넉한 체형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옷 한 벌이 훨씬 더 귀한 복을 불러옵니다. 우리 한국의 옛 어른들은 집안에 흉물을 두지 말라고 엄히 가르쳤습니다.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흉물입니다. 비싸게 주고 산 명품 가방이라도 그걸 들고 나갈 때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건 당신에게 다 50살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산을 보십시오. 나무들이 왜 잎을 떨어뜨립니까? 그 잎들이 아까워서 쥐고 있으면 겨울에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살기 위해, 봄에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 가장 화려했던 순간에 기억마저도 미련 없이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상처든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과감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보낼 때가 되었구나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비워내면 그 빈자리로 비로소 평온이라는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당장 쓰레기 봉투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담아보세요. 버리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기운의 도둑은 바로 깨지고 망가진 물건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방 찬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가 살짝 나간 밥그릇, 금이 간 접시, 혹은 손잡이가 덜렁거리는 컵 하나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건 깨진 건데 어때? 쓰기만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두고 계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곧 목숨이고 밥그릇은 곧 그 사람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밥그릇에 금이라도 가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하셨지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릇이 깨졌다는 건 그 집안에 폭풍이 새나가고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가 빠진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다는 건 나 자신을 이가 빠진 존재로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소홀히 대접하는데 어느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50세가 넘으면 이제는 양보다 질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비싼 도자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 정갈한 것을 써야 합니다. 깨진 물건을 아깝다고 붙들고 있는 마음속에는 사실 나는 이런 거나 써야 하는 처지다라는 비굴함과 가난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기운을 꺾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멈춰버린 시계는 없습니까? 시간이 멈춘 시계는 풍수적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시계는 흐름이고 생명입니다. 멈춘 시계를 방치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운을 정체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가전제품, 고장난 채로 먼지만 쌓인 청소기, 전구가 나간 스탠드, 나중에 고쳐야지 하며 방치한 것들이 내뿜는 탁한 기운이 당신의 집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살 이후의 삶은 명료함이 중요합니다. 주변이 망가져 있으면 생각도 망가집니다.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결단력이 흐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고장난 것, 미완성된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뇌에 끊임없이 너는 할 일을 미루고 있어, 너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그 스트레스가 쌓여 몸에 병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임시방편으로 대충 때우며 사는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손님 올 때만 좋은 거 꺼내고 나는 그냥 대충 쓰지 뭐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손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그릇, 가장 깨끗한 수건, 가장 포근한 이불은 바로 지금껏 고생하며 살아온 당신이 써야 합니다. 나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도 진정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제가 연기 인생을 수십 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무대 위 소품 하나가 망가져 있으면 배우는 그 역할에 온전히 몰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의 무대입니다. 당신의 무대가 깨진 그릇과 고장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이 연기하는 50대의 멋진 삶은 자꾸만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가 나간 그릇들을 과감히 골라내십시오. 그동안 내 허기를 채워주느라 고생 많았다라고 인사하며 신문지에 싸서 안전하게 보내주세요. 시계에 약을 놓고 고칠 수 없는 물건은 미련 없이 내놓으십시오. 집안에 온전한 물건들만 남게 될 때 당신의 마음도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틈이 메워지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깨진 조각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훨씬 더 귀하고 빛나는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알겠지요? 이제 물건 이야기는 어느 정도 했으니 조금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봅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무거운 짐일지도 모르는 인연의 찌꺼기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를 한번 열어보세요. 연락처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플 때 혹은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전화를 걸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10년 넘게 연락 한 번 안 한 이름들,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낡은 명함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방해하는 인간관계의 쓰레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리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잔칫집에도 얼굴을 비춰야 도리라 생각했고, 나를 험담하는 걸 알면서도 예정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억지로 술잔을 맞대곤 했지요. 하지만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체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나빠지는 사람, 늘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런 도둑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기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왜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매일 저녁마다 모임에 나가더군요. 인맥이 넓어야 노후가 편안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그분이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수많은 인맥 중에 병문안을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쓰레기 같은 인연들을 관리하느라 정작 나 자신과 가족을 돌볼 시간을 다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그걸 되갚아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마음의 쓰레기를 쌓는 일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그냥 조용히 멀어지면 그만입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내 귀한 입술과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지요. 50살의 품격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 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또한 자식에 대한 집착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야 할 정친의 찌꺼기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당신에게는 서운함만 남깁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그 뜨거운 열정을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돕는 길이고 당신의 노후를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챙겨서 큰 배낭을 메고 가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의 풍경도 보이고 같이 걷는 사람의 손도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연락처를 정리하십시오. 3년 동안 한 번도 통화하지 않은 이름은 과감히 지우세요. 그리고 낡은 명함첩은 불태워버리십시오. 그 빈자리에 당신 자신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채워놓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만나는 습관을 버릴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단단해집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곁에 남는 법입니다. 껍데기뿐인 관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오직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함께 평화로워야 합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집안의 낡은 물건을 비우고 상처난 그릇을 내보내고 마음을 갉아먹던 인연들까지 정리하고 나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처음엔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정말 이렇게 다 버려도 되나 싶어 불안한 마음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 허전함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복부이 들어오기 위해 마련된 귀한 빈자리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집안에 물건이 꽉 차 있으면 그 집에 터주 대신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주 대신이란 결국 우리 자신의 맑은 정신과 운운을 뜻합니다. 비워진 거실, 깨끗해진 선반, 정갈해진 마음, 그 빈 공간에 비로소 새로운 기운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0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탄생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나를 깎아내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라는 사람의 본연의 향기를 찾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연기를 60년 넘게 해보니 알겠더군요. 가장 훌륭한 연기는 무언가를 잔뜩 집어넣어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빼고 진실한 마음 하나만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제 집안이 깨끗해졌다면 그곳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그 빈 공간이 주는 평온함을 즐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텅 빈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실 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전보다 더 밝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낡은 물건들이 내뿜던 탁한 기운이 사라지니 당신의 눈과 귀가 맑아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안심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의 병도 물러갑니다. 잠자리가 평온해지고 소화가 잘 되며 얼굴색이 밝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겁니다. 어머,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인상이 참 좋아졌네 하고 말이죠. 사람이 맑아지면 맑은 사람만 꼬이게 마련입니다. 억지로 인맥을 쌓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의 밝은 기운을 보고 귀인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부탁하건대 다시는 그 빈자리를 불안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로 채우지 마십시오. 홈쇼핑의 유혹에 넘어가 필요 없는 물건을 들이지 말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비싼 껍데기를 사 모으지 마십시오. 50살 이후에 가장 멋진 장신구는 당신의 인자한 웃음과 정갈한 몸가짐입니다. 자, 이제 저와 약속 하나 합시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가볍게 즐겁게 살자. 과거에 짐을 내려놓은 당신의 어깨가 참 가벼워 보입니다. 이제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당신을 웃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가십시오. 텃밭을 가꿔도 좋고 못다한 공부를 시작해도 좋고 그저 조용히 산책을 즐겨도 좋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자유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의 막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입니다.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난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저 최불암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